반갑습니다. 하이리빙 로얄하나 이성구입니다. 음, 얼굴 좀 탔죠? 네. 예. 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얼굴이 안 타면 본전 생각날 것 같아서 열심히 밖에서 막 골프도 치고 했더니 어, 별로 안 탄 것 같은데 갔다 와서는 별로 안 탄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진짜 시커매지더라고요. 어, 오늘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은요,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하이리빙 사업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들어볼까 해요. 자, 먼저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여자는 군대 안 갔다 오고 이것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오고 또 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직장 취직해서 직장 생활 하다가 하이리빙을 만났고 이렇게 하이리빙에서 성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평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삶에 어떤 특별한 계기라는 게 있어요. 자기 인생이 어떤 결정되는 계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첫 번째 계기는 첫 번째 계기는 고등학교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면 한 반이 전체 이렇게 이 생활관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는 생활관 제도가 있었어요. 어, 뭐 생활관 들어가면 뭐 뻔하죠. 뭐 학교 역사 배우고 뭐 전통 예절 배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밤에, 각자 촛불 하나씩 들고 학교 한 바퀴 돌고, 그죠? 저기 테니스장 갔더니 모닥불 피워놓고 캠파이어도 잠깐 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그리고 이제 생활관으로 들어왔는데 생활관에 불을 다 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가 마크가 다이아몬드였어요.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그 못을 꽂아놔서 촛불을 거기다 이렇게 탁 꽂으니까 촛불로 다이아몬드가 형성이 되면서 그 주변이 환해졌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편지지, 편지봉투, 볼펜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부모님께 쓰는 반성문이구나. 그렇잖아요. 그때 뭐 쓰라고 그러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편지는 부모님께 쓰는 게 아니고 너 자신에게 쓰라는 거예요. 미래의 너 자신에게 한번 편지를 써봐라. 이 편지가 10년 후에 배달될지 30년 후에 배달될지 어쩌면 영원히 배달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미래의 너 자신한테 한번 편지를 써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미래의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쓴 내용이 뭐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충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평생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한참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서클 활동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이 연극반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막 연극에 푹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썼어요. 나는 연극을 하는 것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 있고 잠시나마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어차피 연극은 그래봤자 연극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생을 여러 번 다른 인생을 좀 살고 싶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10년 단위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내용을 거기다 썼고 그 첫 번째 10년을 연극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거다. 라고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가서도 이 문선대 통해서 연극을 했었고요. 또 뭐 다시 돌아와서도 복학해서도 연극을 하면서 한 10여 년을 정말 연극에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었던 시간보다 연극반에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워낙 우수 학생이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학교에서 잘 졸업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8학기 만에 졸업하는 걸 저는 11학기를 하고 졸업을 할 정도로 정말 연극을 좋아하면서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다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 그러면 다음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그렇다면 남들처럼 한번 살아보자. 처음 이제 사회생활 처음은 그래서 직장 생활을 선택하게 된 거죠. 다행히 뭐 그때만 해도 직장 선택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 직장 대기업 가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영반에서 그렇게 하고도 풍산이라는 대기업을 들어갔으니까 그 당시에는 막 원서 놓으면 다 어지간하면 되던 때니까요. 그래서 풍산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했었죠. 제가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어요. 여보, 나는 나이 40이 되면 회사 그만둘 거다. 제 생각에는 한 10년 다니니까 한 40쯤에는 그만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40 되면 그만둘 거야. 그럴 때마다 집사람이 물어보죠. 그만두고 뭐 할 건데? 뭐 할지는 잘 모르고 그냥 그만둘 거야. 아마 되게 철없는 남편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근데요, 참 희한한 것이 제가 그렇게 이 입버릇처럼 난 40이면 그만둘 거야 했었는데요. 하이리빙 사업이 저한테 39에 왔어요. 그리고 1년 2개월 동안 부업을 해서 하이리빙의 마스터가 되고 나서 정말로 나이 40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저는 그런 계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껴요. 그리고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을 했죠. 하이리빙 사업을 해서 또 한 10여 년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을 독립하고 또 두 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를 만들면서 인생을 좀 더 다양하게 나만 이렇게 이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가 뭐 이렇게 잘 살아왔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제 미래는 또 어떤 일이 저를 사로잡을지 모르죠. 아무튼 요즘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그래서 난 무조건 잘 돼. 정말 잘 되거든요, 지금. 인생이 이렇게 풀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근데 계속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는데 잘 될 리가 있겠냐고요. 나는 지금 어렵지만 잘 될 거야. 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나라도 큰 나라를 구한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하이리빙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제 대학 친구가 대학교 연극반 친구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부부가 함께 찾아왔는데 원래 부부가 이렇게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술도 먹고 하던 사이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옷을 쫙 빼입고 찾아왔더라고요. 평소에 부부가 만날 때 그렇게 안 다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정장을 입고 막 가방을 들고 저한테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막 뭔가 막 실험을 하더라고요. 유리 거울에다가 뭘 떨어뜨리고 뭐 근데 뭔가 좋아 보여요, 제품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막 설명하고 나서 그 일을 자기하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보고. 근데 굳이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우리는 집사람도 그때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굳이 하이링 사업 안 해도 돼. 그런 일 안 해도 돼. 너네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약간 실망을 했겠지만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5년 이내에 벤츠를 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래 열심히 해서 벤츠 타. 벤츠 나오면 나 좀 태워줘.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꾸 뒤척이는데 나만 뒤척이는 게 아니고 집사람도 뒤척이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랬더니 잠이 와?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죠. 이 친구가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잘 돼서 어느 날 벤츠를 타고 내 앞에 나타나면 와 이거 정말 배 아프겠더라고요. 나한테도 기회가 왔었는데 나는 거절해버렸는데 이 친구는 그 기회를 잡고서 성공해버리면 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알아만 보자. 우리 할 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랬죠. 할 건 아니지만 알아는 보자 하고 그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이제 몇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알아봤죠. 그 친구가 안내하는 대로. 근데 야 이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손해볼 것도 아니고 또 잘만 하면 괜찮겠고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했죠. 저는 직장 생활하고 하이리빙 사업은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하이리빙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이 삶을 보면요. 저도 그랬고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요. 정말 어떤 때는 막 상사가 싫어서 그만두고 싶고 어떤 때는 내 신세가 좀 처량해서 그만두고 싶고 그래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나 이렇게 찾다가 결국 아휴 직장 생활이 천직이지 뭐 하고 돌아오는 게 직장인들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또는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병을 앓죠. 뭐 딴 거 할 거 없나? 그러다가 저녁에만 하는 어떤 이 사업을 친구들하고 하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뭐 망해봐야 뭐 큰 돈 들어가서 망한 게 아니니까 또 부업으로 했었으니까 그냥 이 사업은 어렵구나 이런 것만 알게 된 거죠. 근데 하이리빙 사업을 알면 알수록 이 일이야말로 나를 위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또 거꾸로 간다. 직장 생활과 하이리빙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근데 뭐 직장 생활과 비교해 본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버는 일들, 일반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사업이라고 하면 뭐 기업을 일으켜서 삼성이나 현대 뭐 이런 기업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을 이제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곳에 회사에 다닌다라는 게 아니고 뭐 삼성이면 이건희 회장, 뭐 또 그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이라는 것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진 어떤 재주를 가지고 먹고 살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사자들이죠.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이런 분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자격증이나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또는 그게 아니면 음식점을 한다거나, 뭐는 철공소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제가 다녔던 풍산 같은 직장인,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이리빙 사업,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희망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위험성,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가능성이라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일하는 거 외에 귀찮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 격리 회계 뭐 이런 거 다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얼마나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한번 알아본 거예요. 사업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모든 게 원하는 수입도 커요. 한 500만 원 벌자, 한 달에 500만 원 벌자고 기업체를 만들진 않아요. 당장은 마이너스일지라도 희망하는 수입은 한 달에 몇 억, 몇십억, 어떤 몇 천억 될 수 있어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몇 조씩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바래서 하는 게 사업이에요. 하지만 위험성도 그만큼 커요. 그리고 돈도 많아야 돼요. 그리고 할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영사업, 우리가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힘들진 않아요. 일단 희망 수입이 작아요. 그래서 통상 뭐 음식점을 하던 이 의사를 하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작게는 몇백에서 또는 월 한 몇천 또는 조금 많아봐야 몇 억 정도의 수입을 바라고 자영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위험성은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 기준 이 통계를 보면 개업하고 나서 5년 이내에 80%가 문을 닫는데요. 한마디로 망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20%는 성공하나? 그렇지 않아요. 20%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살 정도의 돈, 한 달에 2, 300 정도의 돈을 벌고 유지해 나가는.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제법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또 자본금도 적당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격리 회계 이런 거 어차피 해야 돼요. 이 위에서는 그나마 종업원을 두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하진 않지만요. 자영사업을 하려면 이거 본인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직장을 다니면 너무 심플해요. 다른 거 일 거의 안 해요. 위험성 없어요, 직장은. 뭐 그만두면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내가 돈 투자한 게 아닌데 뭐. 돈 양복 한 벌 있으면 돼요. 그죠? 깔끔하게 입고 나가면 되니까. 귀찮은 일들 나는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격리회계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수입도 먹고 살 만큼밖에 예상할 수 없어요. 기껏해야 몇백에서 2, 3천이에요. 월. 그 이상을 바라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봤던 하이리빙 사업은 일단 희망하는 수입이 좀 컸어요. 일반 자영사업보다는 훨씬 수입이 좋겠더라고요. 물론 잘 될 경우에 이건 희망 수입이잖아요. 평균 수입이 아니고.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에서 성공하고 나면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 수입은 돼요. 뭐 1년으로 따지면 뭐 5억에서 7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수입이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요. 자영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수입은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만 나오는 수입이에요.
근데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60세 전후를 해서 노동이 끝나요. 그러면 수입도 끊어지는 거죠. 근데 하이리빙 사업에서의 수입,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을 번다, 1년에.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건가? 뭐 한 60년 더 산다고 보면 5, 6이 30억이 나오는 거야. 아니네요. 300억이네. 맞나요? 30억에 300억이야. 5억이 60년이면 300억이에요. 그죠? 오, 괜찮은 돈이네요. 난 몰라서 30억인가? 이렇게 생각했지. 300억이네. 문제는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이 상속된다는 그 수입이. 내가 가진 걸 주는 게 아니고요. 회원 아이디가 상속이 되어서 내 아이에게 그 수입이 계속 나오는 거야. 매년 5억이. 자, 내가 의사야. 근데 의사의 어떤 수입을 내 아이에게 상속시켜 주려면 아이도 의사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건 상속이 아니고 그냥 얘가 버는 거예요. 근데 자,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해서 오너가 되어서 연간 5억을 벌어요. 괜찮아서 제가 우리 딸한테 너도 하이리빙 해. 우리 딸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나와서 하이리빙 부업으로 시작할 거거든요. 자, 얘도 오너가 되었어요. 얘도 5억을 받아.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얘는 지 아이디로 5억, 상속받은 아이디로 5억, 10억을 받는 거예요. 얘가 아이를 낳고 얘를 하이리빙을 시켜. 우리 딸이 죽으면 우리 손주는 15억을 받아. 이게 작은 돈이에요? 이건요. 개인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수입이에요. 그런 수입이 가능한 것이 하이리빙 비즈니스라는 거죠. 위험성 없어요. 하다가 그만두면 많은 거지 뭐. 또 자본금 필요 없어요. 뭐 양복 입어야죠. 당연히 사업이니까. 그리고 교통비 내야죠. 뭐 그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귀찮은 일들, 이런 귀찮은 일들을 누가 해요? 이건 회사가 다 해요. 하이리빙 회사가. 사업자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전달하고 수입만 받아가면 돼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비즈니스가 하이리빙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해서 마스터를 달성하고 나서 전업을 들어왔어요. 전업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거는요. 그룹의 총무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룹이 조금 했어요. 그룹 전체 인원이 세미나를 하면 한 70명 정도 모여서 한 요 정도 인원 모여서 세미나 한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치고 좋아했었죠. 근데 그 70명밖에 안 되는 이 조직에 어쨌든 총무는 누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미나 하고 그러면 막 물통 들고 다니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총리더의 친구가 직급도 뭐 지금 보면 이 하이패밀리 정도 되시는 직급이죠. 수입도 안 되죠. 근데 총무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마스터가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 그룹에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제가 봉사 좀 하겠습니다. 해서 그룹의 총무 일을 맡아서 했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그룹 총무 일을 했던 게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서 선택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봉사하는 위치에 있으면요. 항상 그룹의 총 리더나 그룹의 리더들하고 가까이 있게 돼요. 성공한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요. 인맥도 잘 쌓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 후원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사업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사업은 막 이 새로운 사람들이 성장하니까 사업이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성장은 하고 있는데 경험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화 저 뒤쪽에 있는 김주석 사장님 이런 분들은요. 한 달에 지방을 한 10번, 15번씩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달에 강의를 최소한 30번 이상 했었어요. 한 달에 하루에 2번 강의하는 건 뭐 별일도 아니었어요. 이런 하이마스터 스쿨, 뭐 무슨 과정 이런 걸 이 하루에 2개씩 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성장을 하니까 그룹도 세미나를 분리하고 그래도 성장을 하니까 그룹도 분리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라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 2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제가 아까 직장 생활을 얘기했지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사람들은. 근데 살다 보면 야,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닌데 나는 조금 더 잘 살고 싶은데 난 조금 더 럭셔리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고 뭔가 다른 일들을 찾지만 결국은 뭐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원위치 하는 거죠. 근데 그중에 아주 일부는요. 난 정말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해서 그 기존의 길에서 벗어나서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2번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2번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2번째 인생 디자인 센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해서 시작하기 전 하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하이리빙 사업 쭉 봤고요. 이제부터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인가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저는 하이리빙 사업이 적금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H라는 은행에서 저한테 이런 제의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은행에 적금을 들면 만일 한 달에 10만 원씩 입금하는 적금을 들면 1년 후에 2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금이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1년 넣어봐야 120만 원인데 이자로 80만 원을 준다는 거야. 이건 우리 아주 쌍팔년도에도 없던 엄청난 고이율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씩 입금하면 1년 후에 6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이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건 빚내서 들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만 원, 6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10만 원 넣어서 2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만일 이용을 하고 너무 만족스럽다. 그러면 딱 3명만 소개해 주세요. 아니,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해 보고 이거 괜찮네? 이러면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3명.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6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5명만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까짓 안 좋으면 많은 거고 나만 200만 원 받으면 되는 거고
좋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적금을 드는데 2번은 왠지 조금 너무 세. 그래서 시험 삼아서 1번을 들어본 거야. 월 10만 원씩 하고 1년 후에 200만 원 준다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손해봐야 만약 다 하면 120만 원 손해보는 거잖아요. 설마 쟤네들이 거짓말이 하겠어. 원금은 주겠지 하고 적금을 든 겁니다. 첫째 달에 내가 H뱅크에 10만 원을 적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10만 원이니까. 그랬는데 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은행은. 근데 H뱅크에서는요. 그 10만 원만큼 H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라는 걸 주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은행에 적금을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만 원을 입금하시면 10만 원어치 쿠폰을 드립니다. H몰 가셔서 필요한 거 구매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은품으로 주는 거니까 에이 뭐 허접한 것들 주겠지 하고 H몰에 들어가 봤는데요. 이 제품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시중보다 심지어 값이 싸네. 이거 괜찮네 하고 10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달 18일 날 즉 이 마일리지가 3,000점이 잡히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우리 몰에서 드리는 마일리지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 원을 일반 쇼핑을 통해서 구매하면 이마트에서 구매하면 10만 원을 구매하면 500원 정도가 쌓이는 게 마일리지. 근데 여기는 3,000 마일리지나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좋다. 내가 10만 원 입금했는데 10만 원어치 제품 가져오고 마일리지도 3,000점이나 쌓이고 괜찮죠? 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3명에게 소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3명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동생한테, 친구한테. 3명에게 소개를 해줬더니 엄마도 10만 원 불입했더니 이 H몰 쿠폰 받아서 10만 원어치 좋은 제품 사고 마일리지 들어오고 동생도 10만 원 구입하고 제품 구매하고 마일리지 들어오고 친구도. 자, 근데 어쨌든 나도 10만 원 또 불입해야 되잖아요. 적금이라는 게 매달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10만 원 불입했더니 10만 원 쿠폰이 또 오는 거예요. 아니 지난달에 줬잖아요. 우리는 매달 드립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다음 달에는요. 나도 당연히 3,000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현금으로 15,000원이 통장에 쭉 들어있네? 아니 이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은행은요. 특별히 광고를 하지 않는데 당신이 소개해줘서 이렇게 3분이나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광고료 대신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와, 뭐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이런 거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엔 나만 이렇게 좋은 게 아니고 이분들도 다 좋았잖아요. 이분들도 3명씩을 소개한 거야. 그래서 이분들도 10만 원 불입하고 쿠폰 받고 15,000원 받고 동생도 친구도. 근데 난 이달에 똑같이 10만 원 불입하고 10만 원 쿠폰 받았는데 현금으로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와요? 78,000원이 들어오는 거야.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야, 이렇게만 되면 내가 한 1년 지나면 전체 한 200만 원 받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달. 이분들이 좋으니까 또 3명씩 소개가 되겠죠? 그랬더니 이분들도 78,000원씩 받아가고 나는 이달에는 13만 원이나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 너무 좋은데. 한 달 더 지났더니요. 이들이 13만 원을 받고 나는 100만 원이 넘게 들어.
우와. 아니, 뭐 1년 후에 200만 원 준다고 그러니 벌써 100만 원을 주네? 다음 달에는 이들이 100만 원씩 받아. 이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나 때문에 이런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6개월째 드디어 나한테 250만 원이 들어. 우와, 200만 원이 넘게 오네요. 그 정도는 뭐. 그래서 이제 25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앞으로 매달 10만 원씩만 구입하면 250만 원씩 계속 주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분들도 250만 원씩 받고 나도 또 250만 원씩. 이런 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만약 이분이 의심이 많아서 10만 원을 들었는데 20만 원씩 들었다면 20만 원씩 들었다면요. 첫째 달에 6천 원 들어오고요. 둘째 달에 3명이 아니고 이때 5명을 소개했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 아이 엄마, 그다음에 직장 동료 해가지고 5명에게 소개를 한 거죠. 이들도 똑같이. 그리고 나는 둘째 달에 얼마가 들어와요? 2만 1,000원이 들어. 셋째 달에는요. 5명씩 소개를 한다면 아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 소개 안 할 이유가 있냐고요. 18만 원. 넷째 달 되면요. 150만 원 들어오고 다섯째 달 되면 60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여기는 600만 원에서 멈추지 않아요. 6개월째 되면 이들이 600만 원씩 받아갈 때 나는 1,0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적금 들어요 말아요? 이거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적금이 있다면 안 들을 뿐. 미친 거지. 무조건 들어야죠. 자, 이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H은행의 적금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바로 하이리빙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하이리빙으로 바꿔볼게요. H은행이 하이리빙으로 바뀌었어요. 10만 원을 적금 드는 게 아니고 10만 원치 소비하는 거예요. 그죠? H은행에 넣었더니 10만 원 쿠폰이 와서 10만 원 제품을 사는 거예요. 똑같죠? 10만 원치 소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200만 원을 주겠대요. 20만 원씩 소비하면 600만 원을 주겠대요. 조건은 똑같아요. 이용하고 만족스러우면 3명을 소개해주거나 5명을 소개해달라는 거죠. 자, 볼까요? 첫째 달에 내가 10만 원어치 제품을 구매하고 써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품이 허접한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시중보다 비싼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검증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달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3,000마일리지가 들어왔는지 뭐 6,000마일지나 6,000원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거죠. 들어왔다. 그리고 제품이 한 달 동안 써봤더니 와, 제품 정말 좋네. 시중보다 괜찮네. 가격도. 이런 생각이 들면 3명 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명하자니 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도움 받아요? 나한테 사업을 전달해줘.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요. 이게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다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설명하고 그럴 거 잘 못하니까 처음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스폰서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3개월째는 이제 이
세 명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스폰서 역할을 해야죠. 2달 동안 내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동참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시간에 오고 또는 스폰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닝하고 스폰서가 설명하는 거 옆에서 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이 정도는. 뭐 어려운 뭐 이 통계를 하거나 뭐 미적분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같은 거 복잡해서 안 해.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조금 알면 돼. 자, 이거예요, 이거. 하이리빙 사업하는 게.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만 하면 매달 250만 원이 또는 1000만 원이 250만 원 들어온 다음에 2명 더 해도 돼요. 그러면 얼마 후에는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거기서 2명 더 하면 연봉이 3억에서 5억 되는 거고.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문가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이 챗 GPT라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가 안지 몇 개월 안 돼, 한두 달 됐어요. 근데 이미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누군가는 난 변화가 두려워.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될까? 근데 나는 이대로 있고 싶지만 세상은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시기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그 변화를 먼저 일로 와야지. 먼저 캐치해서 갈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를 앞서갈 수 있는 재주는 없어요. 따라가기도 막 그런데 그러면 그런 변화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건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변화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화하지 않는 거. 뭐예요? 사람은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챗 GPT가 소비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걔네들이 뭐 매일 아침에 밥상 차려줘야 돼요? 덥다고 뭐 에어컨 틀고 뭐 춥다고 냉방하고 옷 입고 뭐 명품 거쳐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건 오직 누구만 해요? 사람만 해요. 사람들이 평생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해야 되는 이 소비를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물건 팔고 이런 건요 앞으로 기계가 다 해요. 지금 홈쇼핑 지금은 사람이 나와서 쇼 호스트가 앞으로는요 기계가 하진 않겠죠. 그건 이제 AI가 가짜 사람을 만들어서 요즘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해서 아바타? 그런 게 나와서 막 설명하면 사람보다 훨씬 재밌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소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소비처만 바꾸면 부자가 될 수 있는 하이리빙 비즈니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요. 그 해야 되는 비즈니스가 하이리빙 비즈니스예요. 함께 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